안녕하세요. 알못들의 가벼운 책 이야기 부스러기 북클럽 부북입니다. 짝짝짝짝. 와. 저희가 사실 처음 맞춰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한번 저녁을 먹으면서 부북이란 이름을 정해봤는데 의외로 바로 호응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소개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유연한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뭐 한 권씩 읽어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기록이 안 남더라.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같이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우껴님이 051 FM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녹음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리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 자기소개 조금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어느 분부터 먼저? 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니아 저도 설 때랑 진짜. 다르게. 성재님 먼저. 네. 저는 모임장 맡고 있는 황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갤럭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임 이름은 유연한 생각이면서 이름은 간단하게 부스러기라고 지어봤는데 저희가 크게 소설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책을 깊게 다루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다루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볍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름에서 부스러기라고 한번 했고요. 요 이름은 또 051 FM의 대모이신 유다정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한번 이름을 주셔가지고 꼭 한번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책 바로 소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라이팅 클럽이라고 한국 장편 소설을 골라봤는데요. 작년에 새로 읽을 책을 고르면서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그 책이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고 그럼 그 다음에 읽는 것들도 한번 이야기 소설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영광도서에서 책을 좀 고르다가 이 책이 좀 눈에 들어오고 라이팅 클럽이라는 제목이 우리도 한번 읽기도 하지만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 앞에 초반부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셨을 텐데 다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렇죠. 많이 읽어보셨죠? 저는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감상평? 네, 감상평 한번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래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 소설을 읽어서 전 항상 번역서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이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책 읽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좀 막 필사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못 읽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한국 소설 잘 못 읽는데 약간 북클럽이어서 읽을 수 있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재밌으셨나요? 일단 문장들이 되게 필사하기 좋은 책 같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약간 상상할 수 있게? 전 이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묘사가 좀 뛰어난 책인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읽을 때마다. 묘사하다 챕터도 나오잖아요. 책에는. 전 처음엔 이제 무슨 글쓰기에 관련된 팁 같은 게 있나 했는데 그게 약간 뒤늦게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일단 목이 메어가지고 감격이야. 눈물. 감격의 책 라이팅 클럽입니다. 예. 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제목이 사실 라이팅 클럽이라 해가지고 좀 글 쓰는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완전 맞아요. 그 얘기로 저도.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인공 이제 영인인 그 친구로 영인이랑 이제 어머니 김 작가 그리고 라이팅 클럽은 사실 그 내부의 내용보다는 그 주인공들 관련해가지고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 인용된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라이팅 클럽보다는 조금 리딩 클럽 같다. 이 생각,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읽을 거리가 많았다는 건가요? 책에 대한 소개랑 함께. 그러니까 책 소개가 많이 나와서
네. 그래서 리딩 클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 라이팅보다는 리딩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오, 자기가 알것 읽었던 책 같습니다. 소개가 뭐 계속 나오거든요. 한 3번, 4번. 쓰는 그래서- 것보다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읽은 양에 따라서 글쓰기가 나오는 거니까 인풋과 아웃풋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자기가 읽은 거에 응. 따라서. 그래서 그 소개된 책들이 일부러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 얘기를 나중에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들은 왜 요 안에서 소개가 돼 있을까? 그쵸. 네. 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친절했어요. 이 맞죠. 책이 뭐라는 거라는 걸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한번 뒤에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그리고 갤럭시님도 한번.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일단 저는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글이란 뭘까, 진짜 글 쓰는 건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감상평으로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영인이라는 주인공의 매력에 푹 빠져서 본 건 꽤나 오랜만이었어요. 되게 영인이란 주인공이 그냥 형용사적인 약간 미사역으로 붙인다면 되게 발칙하고 뭐 앙큼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나중에 또 줄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뭔가 되게 솔직하고 그만의 매력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캐릭터여서 되게 재밌었고 관계성? 되게 이름이 영인이도 한 2번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맞아. 있고 K, 뭐 J 이렇게 사람을 표현한 거에 대한 그들만의 관계성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고 간만에 좀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음성만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갤럭시님 눈이 되게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게 읽으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책 간단한 소개 안에 그래도 플롯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인공은 영인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설을 시작할 때는 17살 그쯤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 20살 정도에 마치나? 대충 20살 이후 30대인 것 같죠, 맞죠? 네. 저도 이름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좀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다 여자친구 K.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네네, 이렇게 둘 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얘기가 좀 중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인이가 자라나면서 겪는 이런저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살짝 감상이랑 내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렸는데 인상적인 부분 먼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조금 인상 깊게 남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필사도 하셨고 그리고 갤럭시님도 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 따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먼저 그러면 이번에는 얘기를 꺼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255페이지에 보시면 진짜 짧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책 안에서도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지나가는데 한번 써봐 인생이 얼마나 깊어지는데 이 책의 명대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슉 지나가는데 되게 뭔가 깊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글 쓰는 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좀 깊게 만들어주나 진짜 쓰면 좀 깊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요건 또 뒤에서 이어서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네. 잠깐 메모를 했는데 어디 갔노? 또 이 맛이죠. 처음 시작하는 너무 잘하면 네. 이게 쑥쑥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툭 쳐야 되는데 아닌가요? 이게 매력이죠. 저는 장면들은 다 그냥 되게 재밌게 이게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수르륵 흩어갔고 되게 좋았던 문단이 2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길긴 한데 저는 111쪽에서 112쪽. 111쪽. 사실 영인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네. 우선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 한 어느 분야에서도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정신을 형성해야 된다.
넌 한평생 몹시 괴로워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아. 난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 넌 지금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열정적이고 가격해. 넌 홀로 사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고통이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격렬한 기쁨도 경험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와닿았는데. 네. 패스. 그렇죠. 네, 늘보님. 저는 필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네네. 59쪽에 그냥 한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고통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다른 감정으로 전이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글을 씀으로써 이제 고통스러웠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전이되었다는 말이 저는 좀 글쓰기나 창작을 하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인상 깊어서 막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선생님, 혹시 몇 번째 줄인가요? 끝. 끝에서 한, 둘, 셋, 넷,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고통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다른 감정으로 전이된 것 같아. 그렇구나. 왠지 그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선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문장이군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 314페이지에 되게 짧은 문장입니다. 이 책에서 돈키호테가 몇 번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돈키호테의 사인은 불쾌감과 권태, 우울증이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야, 돈키호테가 되게 옛날 책인데 현대에도 사실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좀 권태로운 순간들 많고 우울한 순간들도 많은 게 요새인 것 같은데 옛날에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어떤 거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또 또 뒤적뒤적 톡톡톡톡 여러분 짜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뭐 또. 네. 잠시만요. 저 16쪽에 있어요. 네네. 16쪽에 바로? 16쪽에 몇째 줄이냐면 아침이면 그 문단에 있거든요. 네. 아침밥도 안 먹는데 계속해서 살이 쪘다는 건 사실 미스터리다. 욕망이 살을 찌게 만드는 걸까? 흥미진진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나날이 찌는 살의 상관관계를 언젠가 꼭 소설로 써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요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네. 첫 번째 문장에- 줄이 되게 임팩트가 아픈 있어. 내 얘기인 것 같아서. 끝인가요? 네. 다이어트에 대한 그냥 고통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다. 재밌는 표현이다. 재밌네 이러면서 읽었어. 욕망이 있을 때 좀 살이 찌신 편인가요? 아니면 뭐 반대로? 욕망? 네. 어떤 욕망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식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수면욕?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수면력이 늘면 아무래도 살이 빠질까요? 찔까요? 찌겠죠. 잘 안 잘- 찔 테니까. 잘 안 찔 테니까. 그 덜 먹으니까 덜 찔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선문답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저 이것도 좋았어요. 네. 35페이지인데 35페이지. 어딨냐? 중간쯤에 며칠 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시험 점수가 나온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꿈도 못 꿀 점수였다. 대학만 아니라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점수였다. 이런 문장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학만 아니라면 세상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점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시험 점수가 나오면 네. 입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스트레스를 받는데 대학만 아니라면 사실 이 점수랑 상관없이 어디로도 갈 수 어디로 있다. 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점수란 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만요. 저 뇌가 멈춘 것 같아요. 소리는 나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느 대학교에 몇 대 가든 상관없다. 1등급, 2등급만 어.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이런데 네. 사실 뭐 어디로도 뭐라 해야 되나? 어디로든지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는 거랑 점수랑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어딜 가고 싶다. 어떤 저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조금 느껴져요. 저도. 그냥. 그럼 굳이 점수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뭐 대학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라도 갈 수 네, 있다. 네, 네.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이게 어디 제가 너무 심오해서 의미를 부여했나요? 아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약간 되게 저한테도 용기를 주는 문장이군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겠군. 그런 이제 굴레를 벗어 던지는 듯한 문장이었거든요. 대학만 아니라면 음.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점수였다. 음. 좋습니다. 저는 이거 또 뒤죽뒤죽 할 것 같아서 바로 찾아놨죠. 야 빠르네요. 네, 적거리다가 끝나. 148쪽에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출력을 해봅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348쪽. 148쪽? 348쪽에 보면은 아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큐. 큐. 잠시만요. 야 큰일 났다. 이 페이지가 아니구나. 완전. 잠시만요. 엔지. 어디에요? 350쪽이었어요. 반전. 네. 350쪽에 이 말 되게 좋다. 네, 아시죠? 네. 아시죠? 어머. 너는 오후 3시에 태어났어. 오후 3시는 누구나 후줄근해지는 시간이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셔. 그리고 난 지금 막 세상에 태어난 신빙이다 생각하며 살아. 그러니까 귀엽다. 엄마가 딸한테 그 응원하면서 약간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 되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김 작가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되게 할머니가 쓴 편지는 떠나기 전에 공개가 이미 되잖아요. 근데 엄마의 편지는 이렇게 뒤늦게 거의 뭐 에필로그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엄마는 엄마구나. 여기 되게 보면은 모성에 대한 얘기, 양육에 대한 얘기도 되게 놀락거리인 것 같은데 엄마는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들 이제 태어난 시간들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 시간이 되면 한번 응애 한번 하시고 재충전 한번 하시고 전 8시인가 9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간대에 태어나셨네요. 자기 직전에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하러 가는 시간에 한번 응애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로. 그래서 새벽 6시인데. 6시. 응애하고 다시 자요. 전 새벽 3시 때요. 자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적인 부분 조금 나눠봤는데 혹시 더 얘기를 나누실 분 있으면은 그 얘기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질문을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도 좋아요. 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몇 살이 되기 전에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의 나이가 되기 전에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게보르만 무슨 작가의 30세라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허세도 부리고 싶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난 몇 살 되기 전에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빨리 좀 살고 싶거든요. 오래 건강하게. 장수의 꿈. 장수의 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몇 살 전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한 80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60살 생각을 어렴풋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늙기 전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딱히 좋을 것 같지 않다. 다들 뭐 30세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그냥 다들 장수하고 싶어하는 30세면 저 지금 이 세상에 하는 나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하는 나이가 있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가자. 세상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영락공원 쪽으로 다녀왔거든요. 갑자기 또 죽음과 가까운 공간에 다녀왔는데 아이고. 생각이 갑자기 잠깐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젊은 채, 뭐 모든 게 좋은 채로 이게 뭔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뭐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되게 젊은 뭐 혈기 이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저희 모임원 중에 한 분이 그 뭐였죠? 노래 추천해 주셨는데. 해피데이 맞나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네. 그 얘기 듣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조금 감상이 뭔 줄 알겠다 싶으면서도 저는 약간 달랐던 게 어렸을 때가 그립고 돌아가고 싶고 이런 건 있어요. 여전히 근데 빨리 죽고 싶지는 않더라. 돌아가고 싶은 장수 클럽.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지적 허영이나 좀 허세를 부려본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저 약간 인스타그램에 책스타그램? 허세? 허세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스타그램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마무리가 네. 종잡을 수 없게. 표정도 보셨어야 되는데. 맞죠. 제 표정도 보셨어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그렇고요. 책스타그램. 저는 이게 지적 허용까지는 아닌데 딱 갑자기 떠올랐던 저 초등학교 때 약간 일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어떤 한 아이돌이 이상형을 얘기를 하는데 쇄골 이쁜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제 애들끼리 이상형 같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배려 있는 남자, 뭐 이런 뭐 자상한 남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쇄골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는 쇄골 이쁜 남자가 좋아 이랬는데 애들이 쇄골 어디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지? 그 당시에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좀 하고 다닌 그러다가 이제 쇄골이 진짜 어딘 줄 알고 뭐야?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놀랐어요. 그쵸. 되게 놀랐어요. 멋있어 보였다고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로 치자면 허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안경이 멋있다. 안경 쓴 맞아요. 사람이 멋있다. 공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안 보이게. 지금 평생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뭔가 이 말싸움 같은 데서 이기고 싶어서 책 이름만 들어본 거 갑자기 막 갖다 붙여가지고 대도 안 한 소리를 한다거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죠. 날 때부터. 그렇죠. 책을 읽는 게 절대 그게 아니고 참 그런 시절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해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고전 한 번씩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아직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진짜 인류가 읽어야 돼 그거다까지는 사실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중에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들 이불킥한 기억들을 한번 나눠주셨고 또 이어가지고 34페이지였나요? 그쯤에 가면 이제 영인이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맥주집 가서 알바했던 얘기를 막 글로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든 생각이 여러분 혹시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일기를 제외하자면 혹시 삶에 대해서 네네 아니면은 내가 요런 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요거는 한번 글로 써보고 싶다 남겨보고 싶다 하신 적 있으실지? 저는 그 브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제가 영문학과를 복수전공했는데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막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막 5만 뷰, 10만 뷰나 5만 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보고 막 댓글 막 열심히 달고 저 약간 두려워가지고 브런치 막 삭제하고 그런 글 자체를 좀 쓰는 걸 좋아해서 블로그나 브런치에도 글을 종종 쓰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성문 영어 같은 영어 교육 방법이 아니고 저는 약간 영화로 영어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2015년쯤 했었나? 지금보다 엄청 오래 전에 썼는데 그때는 좀 그런 방법이 좀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밌게 읽으셨다. 선두주자였네요. 그렇네요. 왜 삭제를? 삭제는 안 하고 이제 그냥 M만 삭제. 내 눈에만 삭제. 그렇구나. 저도 그 오케이. 옛날에 뭐였죠? 그 EBS 예전에 PD하던 김태성 PD였나? 최태성 PD? 뭐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PD? 네, 그분이 그때 뭐지? 너희들은 뭐 영화 열 번? 듣기 쓰기? 뭐, MBC. MBC였나요? PD님. 네. 맞아요. 그분이랑 뭐 9등급 꼴찌가 뭐 외교부 뭐 했다 뭐 이런 책들 그때 유행해가지고 한번 접해봤었는데 그 전에 한번 썼다. 맞아요. 그런 얘기 좋습니다. 혹시 은하님은? 저는 지금 그 다른 네. 독서 모임에서 글쓰기 모임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글을 쓰시려고 신청하신 오.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글을 쓰는 건데 이제 작가님이 태고도 해주시는 그런 글쓰기 모임이어가지고 나중에 책도 만들어지나요? 최근까지는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소주제가 나는 왜 글을 쓰고자 하는가, 기쁜 맞아요. 경험으로 글쓰기, 뭐 슬픈 경험으로 글쓰기, 음. 뭐 이런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공감해요. 네.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을 되게 노잼이를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닭목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전을 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다 좀 기록으로 남기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이 순간도 기억하겠습니다. 매일 일기 쓰시지 않나요? 일기를 쓰는데 자기 짧게 써요. 한 5줄 내외로. 3년 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 거를 다시 보는 시점에 왔거든요. 이제 되게 새삼 신기하고. 맞아요. 그 콘텐츠를 남기는 재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 대부이신 정욱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아무도 남이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이게 아무도 자기 얘기 안 써줍니다. 자기가 좀 기록하고 남겨놔야지 나중에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필름? 예를 들어서 카메라. 뭐 오늘 뭐 마신 썬키스트. 뭐 음료 뭐 이런 것들 한 장 찍어서 남겨두는데 그럼 1년 지났을 때 구글 포토에 쭉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1년을 살았구나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어서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일상을 그냥 찍는 거예요. 네, 일상 뭐 어디 간 거 갑자기 뭐 좀 다른 걸 했다 이런 거 다 찍고 근데 송장님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점점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사진 필름 올라오는 카메라 거. 같은 느낌이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엽서북 제작해주세요. 아유.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많이 팔아보는 걸로. 파이팅.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면 저는 여행책을 꼭 쓸 생각이거든요. 가족이랑 여행을 많이 다녀서 죽기 전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늘보툰을 그리게 된 것도 이제 책에 넣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파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라이팅 클럽이 그러니까 성장 소설의 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 소설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생 시절 즈음을 보냈던 한 2010년대 요때의 얘기를 담은 성장 소설을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저희 때 2010년대. 2010년대.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런 거는 비교적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취업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빌빌대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소설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혹시 꼭 추천해 주십시오. 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당장 게 생각나는 쓰이면 작품은 맞아요. 네.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있으시다면 꼭 재밌게 써주세요. 205페이지 이제 그 영인이가 K라는 친구랑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이 이니셜로 이름 불리는 거 좀 어떠셨어요? 그것도 이니셜로 되게 자기 이름.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K, 맞아요. J 뭐 아니 옛날 소설 낯설면서. 보면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P사감
뭐 피사가 무슨 뭐 피사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전덕신님은. 왔다. 아니 그 비사감인가? 네, 뭐 무슨 네, 저도 그 작품을 읽어본 건 아닌데 그때쯤 해서 나온 소설 중에 항상 그 이니셜을 그걸- 사람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따라한 건가?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 그 등장인물이 그나마 작은 편이어서 다행이었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미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 한 네. 글자끼리는 좀 어렵고 언어학적인 자. 거구나. 러시아 전공이시. 아니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어는 더 어렵고 스바시바. 일본어로 치면은 뭐 아. 성이 세 글자 나오고 뭐 이름이 뭐 5글자 뭐 네네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막 몇 몰라요. 개 있어도 서로 많이 달라 버리니까 아.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음. A였다가 P였다고 이러면 아.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아, 이해했어요.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알파벳 24글자 중에 하나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 한 글자밖에 없는데? 성대님 헷갈리시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아, 잘- 차이가 너무 티가 있으니까. 탔나요? 거기서 P가 뭐 아무튼 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뭐 R은 불량한 소녀 이렇게 K는 문학 소녀 이렇게 아 적어서 그래 K, 그렇게. R 뭐 헷갈려. 예. 적어서 저는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냥- 그랬으면 막 저도 한국인이면 그냥 이제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니은이 디귿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국적이어 돼 버렸어. K씨 이러니까 아. 아니면 뭐 대통령 이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될 저는 것 같아요. 유추할 수 그러니까 이 묘사에 따라서 이 사람을 유추하는 거지 그냥 이름이 들어가면 약간 영희라고 하면은 약간 어. 그만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 있다. 네 조금 그런 그게 좀 그런 덜했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궁금하다. 묘사가 중요한 소설이니까.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강영순 작가님, 영숙님 강영숙? 네. 네, 작가님 영순. 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거 K로 하셨는지 궁금하다. 오. K캅스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헛소리를 제가 지적거리기 많이 해요. 심하십니다. 여기 음료수에 알코올이 들어간 게. 네, 선키스트 맞습니다. 네, 아무튼 얘가 K가 집이 잘 살아요. 맞아 부잣집이야. 네. 맞아. 아버지가 의사? 맞죠? 맞아요. 의사고 그래가지고 잘 살고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막 죽고 싶다. 나 안 살고 싶다.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뭐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도 아니고 딱히 힘들어 보이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질문이 조금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K가 왜 죽고 싶어 했을까 요거에 대한 혹시 답변 같은 게 좀 떠오르시는지. 저는 절반까지 읽었는데 네. 제가 읽은 것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 책이 K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 아니니까 그 K의 속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영인이도 네. 당연히 몰랐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겉만 보고 뭐 잘 살고 아버지가 의사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왜 죽고 싶어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K의 입장이 아니니까 저희는 모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뭔가 K에게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정말 부유하게 K를 묘사하고는 있지만은 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이제 붓는 것 마냥 이제 K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고 싶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K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K는 그 영인이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의사고 이제 본인도 이제 간호사로 해서 살 수 있고 뭐 남편도 있었던 것 같고 맞죠? 남편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크게 삶의 어려운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죽고 싶어 해가지고 왜 죽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의 환자가 되고 정신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영인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동의합니다.
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아 사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녹음이 멈춰가지고 저희가 했던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꺼내고 있거든요. 버벅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들이 에러가 나. 네, 에러가 났는데 얘기 아까 이어서 조금 하시려고 하셨죠? 아, 아까 되게 좋은 말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다시 뭐였죠?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해도 되나요? 네. 근데 네, 이게 물론이죠. 할 만한 얘기였을까요? 네. 물론. 네,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사실. 저는 213페이지에 그제야 나는 K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짓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재능이 있다. 천재적이다. 성공할 것이다. 너는 옛날부터 남달랐다. 네 편지를 받았던 날 내 인생은 달라졌다. 어떤 얘기를 해도 K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이 문단을 보고 저는 좀 안타까움과 동시에 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도르마무 몰입이 안 도르마무. 돼요. 아니 우리 할 수 있어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 좋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자, 첫 번째 뭘까요? 퀴즈.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저 메모까지 했어요. 그래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 되게 학창 시절에 K를 되게 예쁘고 소녀스럽게 되게 묘사를 하고 K가 쓰는 편지 에서도 되게 영인이가 힘을 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K에게 그 얘기를 했었더라면 K의 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짝트지 않았을까. 되게 이 얘기를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고 난 뒤에야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막상 또 내 글이 어때? 라고 구태여 물어보는데도 너에 대한 글에 대한 칭찬을 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는 내 대목이니까 이게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 해봤고 두 번째. 두 번째 챕터 2 뭘까요? 작가로서의 영인의 성장. 맞습니다. 네. 되게 제이 작가에게 이제 빨간 줄을 이제 쭉쭉 그어가면서 이제 비문이니 오문이니 하는 얘기를 듣던 이제 영인이가 K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이 이제 글을 여러 번 좀 쓰면서 글 쓰는 작가로서의 조금 이게 작가라고 표현할지 여기 작가 지망생이라고 표현할지 되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던데 글작가로서 어쨌든 영인이의 성장이 조금 보이는 거였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순수했던 그 시절의 마음이 좀 퇴색된 게 아닌가. 학창 시절에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든 우정과 사랑의 그 어딘가를 같이 나누던 친구와의 그런 게 좀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읽으면서 뭐야 집도 잘 살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남편도 있고 그냥 글 쓰면 안 돼? 글 쓰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근데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이제 영인이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영인이가 반응을 좀 이거 좀 유치하기도 하고 내용이 뭐 별 대단한 사건이 들어있진 않은데 뭐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뭐 손 다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재밌는 소설 같진 않다 이런 약간 혹평을 해요. 그래 왜 죽고 싶었니 K야? 그러네요. 잠깐만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둡시다. 그럽시다. 네, 미스테리로 남겨두고요. 또 나중에 다음에 생각나면 다음 그 녹음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볼게요. 막바지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그 생각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남자애한테 인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막 되게 부담스럽게 막 편지를 엄청나게 써서 보내고 갑자기 뭐 철학 얘기를 꺼내고 이래가지고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자면 나 여자랑 사귀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여자랑 사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도 좀 놀라지 않았나요? 나만 그랬나? 저도 신선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럴 수 있지. 좀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역시 이제 영인이 소설로는 처음 보는 전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상상을 했죠. 나의 지향성이 어쩌면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혼란을 겪다가 팍 이런 게 아니라 남자한테 좀 더 인기가 전략적으로 남자한테는 내가 인기가 없나?
그럼 여자로 가야 되나? 아, 이러다가 여자로 바뀌게 된다는 게 좀 신선해. 엉뚱한 음. 느낌이네. 근데 또 책을 쭉 다 읽다 보니까 연애가 별로 안 중요한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읽고 썼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상대방이. 그런데 그 친구랑 어디에 가서 데이트를 했니? 내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니?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연애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 사람한테는. 영인이한테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 넘어가면 이제 영인이가 천방지축으로 삽니다. 뭐 알바도 했다가 뭐 무슨 영어 테이프 뭐 그 영어 회화하는 거 영업도 했다가 갑자기 또 미국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 가가지고 뭐 네일 아트도 하고 막 이래요. 응. 아, 미국을 가나요? 응. 아, 미국 미국을 갑니다. 갑자기 미국 가. 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이고 니 뭐 아트 하고 싶다더만 네일 아트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영인이가 불안해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네.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예. 닥치는 대로 그냥 뭔가 하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보통 20대 즈음에 해서 하는 고민이 대략 다 그런 거잖아요.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일 아트 얘기 나오면서 깨달았어. 얘가 그냥 닥친 대로 막 먹고 살기 하다가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여기 왔네? 그런 생각. 근데 아마 그건 시대적인 배경도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엄마 아버지 세대는 그냥 이제 먹고 닥치는 살아야 대로 됐으니까? 이 작가님이 저희 엄마랑 동년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막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할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네요. 이거 어땠을까? 죄송해요. 선키스 먹다가 살해 들린 성재 씨. 살에 들려버렸어. 듣다가 놀라시겠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영인이한테 제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사랑에 솔직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찾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불안 없이 그냥 이 모든 걸 이제 쭉쭉쭉쭉 헤쳐나가는 그 기량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진짜 이런 모습은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불안하거든요. 저도요. 불안 속에 삽니다. 자서 딱 눈 감는 순간부터 이제 막 머릿속에서 뭐. 전 지금도 불안해요. 그렇죠. 아무튼 맞아요. 그렇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이게 한 요즘쯤으로 좀 옮겨와 보자면 옛날에도 사실 그랬겠죠. 뭐 언제 또 뭐 참견 안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뭐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집은 언제 살 거고 이런 결혼 얘기들이 언제 할 거냐.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막 해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김 작가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이게 같아요. 방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유로움이 좀 더 자유로운가 방임 그 중간. 맞아요. 그게 영인이가 이렇게 대쪽같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힘이 또 되지 않았을까? 뭐같이 살아갈 수 있죠? 대쪽? 대쪽같이. 끝. 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얘기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방임을 하고 또 플러스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없어. 이게 인스타그램이 이때 있었으면 영인이도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인이가 누구는 이래 사는데 난 이래 살아도 될까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나와봤자 K, R. 걔네들도 다 그 약간 소설가를 꿈꾸고 뭐 약간 이런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하고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만 있었으면 심지어 뭐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주변 사람도 그렇고 다 작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주변 환경 클 것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긴 해요. 아마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였으면 아무리 이 친구도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렇네요.
방임 좋네요. 나중에 뭐 오은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어가지고 쭉 얘기 나오다가 그 김 작가의 특별한 능력, 영인이 엄마의 특별한 능력이 상대방이 필요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글쓰기 모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 본인 능력인 것 같다. 그래서 뭐 펜이 있으면은 결국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팬이요? 뭐 되지 않을까요? 뭐 다들 펜이 생기지 않을까 언젠가 맞죠? 성재님 팬. 아 죄송합니다. 갤럭시.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네.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데 여기 책이 몇 권 나옵니다. 아, 네. 그렇죠. 이 책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혹시 읽어본 책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단 한 아. 권도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돈키호테 뭐 그 옛날 어린이용?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잭 런던 나오는데 저는 잭 런던 강철 곤화 말고 그 개 나오는 거 그 영화화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화 됐어. 저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개가 나와서 알래스카를 뛰어다니는 내용인데 엄청 걔가? 잔잔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시베리안 허스키. 아닌가? 다른 어떤 작품인가 봐요. 영화예요? 전 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뭐지? 난 지루워. 뭐 일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 잠깐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여기 나왔던 델러웨이 부인이랑 음. 디아워스를 영문학 전공 음. 전공 시험이어가지고 읽었었거든요. 설명을 한번. 설명 못해요. 기억이 안 나. 왜 나왔을까요? 아 근데 소설에도 이제 친절하게 언급이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 책도 좀 델러웨이 부인이랑 디아워스도 되게 좀 우울하고 느낌이 더 우울하거든요. 그거는 여자 셋이 나오는 소설인데 기억이 좀 가물. 아무튼 그걸 읽으면 약간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그때 분위기는 기억이 나니까 이게 왜 여기에 언급이 됐는지는 대충은 알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늘보니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일단은 되고 있다. 근데 이 책 두 권은 추천하거든요.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추천하고 싶다. 디아워스는 영화가 엄청 유명해요. 영화도 상 받고. 네. 디아워스 영화랑 네. 벨러웨이 부인 소설을 추천합니다. 재밌게 읽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책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정은 사라지고 뭐 뭐냐 기억은 사라지고 감정은 기억이 남는다? 남는 건가요? 근데 책 제목도 기억을 못하네. 기억 못하는 거 인정입니다. 네. 평화롭네. 네, 평화롭네요. 뭐? 아니 은하님은 이거 보시면서 왜 나왔다 좀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 시몬 배우인가요? 사몬 배우인가요? 네, 시몬 시몬 배우. 배우의 노동일기. 노동일기가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되게 노동을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묘사를 하는 게 다 묘사도 아니지 그냥 서술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성대님하고 같이 이거를 왜 자꾸 등장시킬까? 영인이는 이 책을 왜 끼고 살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의 나름의 추측은 영인이가 불안해하진 않지만 뭔가 삶에 있어서 되게 조금 그 시기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그 영어 테이프를 팔러 가기 전에 뭔가 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뭐 이런 시기마다 자기의 따분하고 뭐 이런 엄마는 그냥 뭐 장가 연애라도 하고 막 이렇게 글 모임이라도 하는데 좀 건태로운 자기의 삶을 좀 대변해 주는 거 아니었을까? 이 노동일기가? 이걸 보면서 이 노동일기도 이만큼 따분한데 약간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 나름의 좀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키호테는 그와 대비되게 자기의 이제 모험적인 걸 마구 이제 뿜어내는 장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의 열망과 이런 거를 다 담아놓은 그런 느낌에서 되게 은유적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두 개가 대표적으로 영인이 마음을 좀 대변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리딩 클럽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용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몬 배우의 노동일기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잭 런던의 강철구나 그리고 돈키호테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시몬 베유 나무 위키 쳐봤거든요. 오기 전에. 프랑스의 철학자고 되게 똑똑했는데 뭐 철학자로 그냥 이제 글 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뭐 전쟁 터지니까 어디 날아가고 뭐 그래서 막 그거를 글로 쓰고 막 이렇게 좀 살아있는 철학자 뭐 이렇게 좀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가 한편에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옛날에 좀 유명했던 작가들인가? 왜냐하면 왜 60년대 70년대 이때 좀 분위기가 많이 수상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좌익 경향의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셨나? 그럴 아니면 가능성도. 이게 그 잭 런던의 강철공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친구가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맞아요.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가? 왜냐면 얘는 그 남자친구는 입으로만 사회운동, 혁명. 활동, 혁명 사회주의. 얘기하고 지는 집에 그 방 구석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작 이제 그 혁명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주인공 여자의 영인이 걔는 나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약간 이런 걸 대비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걸 좀 등장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돈키호테는 저도 약간 네. 뭐 긍정하는 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자기 막 되는 대로 치고 받고 막 뛰어나가는 거 뭐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약간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쭉 다 풀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그걸 꺼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별점 한번 매기고 각자의 종합 평가하면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두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놓쳤네요. 네. 글 쓰는 걸 다들 좋아라 하시는지. 이 말을 제가 네. 하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글 쓰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조건 이런 것도 나와요. 뭔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모임에서 했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맥주 350이나 500ml 잔을 한 잔 탁 들이키고 술이란다. 글을 쓰면 되게 글이 잘 써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글을 쓰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나. 그리고 글에는 꼭 감정이 이렇게 막 응축되어야지만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단기 기억력이 되게 짧거든요. 질문 하나 답변. 뭐가 1번이었죠? 글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송진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는 행위가 어떤 효용이 있나 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읽고 글을 쓰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레벨에서 했을 때 그게 어떤 효용이 발생하냐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지독한 효용론자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 책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초중고등학교 초중 몰라 아무튼 그때 아기 때 많이 봤는데 문제는 정말 그냥 소비하는 책 읽기. 그래서 막 쓱 읽고 그렇구나. 나중에 기억 안 나. 뭐 제목 뭐였지? 하면서 이러고 있고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게 되게 오래 걸렸긴 한데 근데 좀 그런 생각은 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사고를 조금 더 좀 업시키고 하려면 빡세게 독서를 하고 생각하고 쓰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 그 레벨이 오르는 걸 성공은 한 적은 없어요. 네. 그 레벨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맨날 겪는 그 문제. 근데 나한테 더 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책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뭔가를 떠올리게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사건에서 옛날에 느꼈던 어떤 지점이나 아니면 답변 같은 것들을 책을 읽고 선명하게 떠올리거나 아니면 글로 정리를 하게 되거나 이런 순간이 있어도 그게 반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깨달아서 행동이 변화하는 적이 없고
행동이 변화하고 책을 읽고 글을 읽다가 나 그때 그랬는데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양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시켜서 멋있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직접 해서 음. 아 이런 거구나 겨우 아는 정도? 깨달음이 이제 뒤에 오는? 멋있는데? 아 근데 또 근데 약간 그냥 제가 막 얘기해도 되죠? 네. 네. 그 근데 장강명 작가가 옛날에 남구청 강연 와가지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 문학의 효용이 어디 있는가, 문학이 왜 쓸모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문학을 읽고 쓰고 뭐 답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큰 센 질문, 나의 가치관 중심을 잡아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읽고 재밌네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고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짓을 했지? 잘 모르겠는 부분을 계속 곱씹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하다 보면 길러지는데요. 이 마무리 멘트였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아. 그 최재천 아저씨 아시죠? 네. 그 아저씨가 여러분 몰라요. 그냥 책 읽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해봤자 눈은 개미 나빠진다고. 네, 맞죠? 그 이화여대 석적 교수님. 그래가지고 빡세게 독서를 하래요. 어려운 책을 읽고 좋은 양서를 읽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생각하고 글로 쓰고 토론을 해라. 그러면 너의 사고의 폭이나 깊이나 넓이가 높아지는 넓어지고 이런 거지. 백날 책 들여본다고 바뀌는 거 없다. 빡세게 해봤느냐? 그거 해봐야 된다. 진짜로. 그건 진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간에 나온 내용이죠. 아니요. 저 유튜브 보다 알았어요. 네. 그게 아마 신간 에도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 왜 내용이었던 공부해야 것 되는 같아요. 건가? 공감 예, 뭐. 저도 읽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건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결국 해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숫자 아니면 문자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도 문자로 결국 하게 되고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게 하는 모임 중에 그 2% 정도는 약간 그런 야망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갤럭시님,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네. 하시는 동안 이제 또 뒤에 얘기를 한번. 근데 저 네. 성재님 블로그 한번 봤거든요. 너무 재밌던데요. 글을 쓰시는 게. 뭐 사는 동네 그런 글도 있었고 사랑 관련된 뭐 글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모르겠고 이 교정 되게 그런 거랑 그 장애인분 도와드리는 내용이 일기 같은데 뭔가 성재님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계속 읽고 싶게 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사실 읽고 싶지 않은 글이 있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글들이 성재님 근데 읽고 싶은 글이었어요. 성재님만의 글의 특유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봤었을 있거든요. 요나님도 보셨나요? 블로그 글을 저 약한 연결까지 봤을걸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쓰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 말이었군요. 그 말이었습니다. 뭐였지? 감정의 응축? 네, 글을 쓰기 위한 나만의,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한 조건? 이게. 이거 다 있지 않을까요? 저 스트레스 받을 때. 받을 때. 갈 때 막. 뭐 친구랑 싸우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러면 막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 객관화를 좀 할 수 있고 일단 뱉어내면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누구한테 욕하고 이러는 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욕만 하고. 좀 그걸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읽으면 되게 유치하고 유치하다는 건 사실 내가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글은 계속 써보면 써볼수록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같은 내가 쓴 글이지만 계속 수정을 하면 더 나아지는 게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날 때, 화날 때 그런 거를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뭐 감상 같은 것도 쓰는 거 좀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뭐 인풋이 좀 있을 때 쓰고 맞아.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간단한 일기? 그게 조건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감정이 꼭 있어야만 쓰는 글이 진짜 글인가 뭐 이런 맞아요. 맥락의 말이 그런 나오잖아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있어야만 되는 그 감정이. 음.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근데 감정이 없을 때 글을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딱 각을 잡고 쓰기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타이핑 글을 이제 막 이게 진짜 연필로 적는다기보다는 이제 막 노트북에 막 타이핑하다 진짜 감정을 배설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표출하고 이런 기분이 좀 정화가 되고 이럴 때가 있어서 저도 보통 그럴 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타이핑을 하시나요? 글 쓸 때? 둘 다 하는 둘 것 다? 같아요. 저는 근데 편지 쓰는 거는 또 손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고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손글씨 하는 것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당목글이라는 거기서 같이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연필로 쓰는데 너무 좋고 그냥 그 맞아요. 사각사각 그거랑 또 타이핑해서 나오는 글이랑 좀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글씨체가 안 예뻐서 쓰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 뭐야 이거. 그래서 손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쥐는 법을 좀 잘 모르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면서 조금 바꿔나가고 있긴 합니다. 네. TMI 한번 했고 또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5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야, 너 글 잘 쓰더라. 52페이지. 야, 너 글 잘 쓰더라. 어떻게 그렇게 편지를 길게 쓸 수 있지? 난 길게 쓰는 거 진짜 힘들던데. 이렇게 처음 칭찬을 받잖아요, 주인공이. 혹시 그 두 분 또 글을 쓰거나 뭐 책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칭찬.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생일날 그 책을 선물해줬는데 책 앞에 편지를 제가 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진짜 약간 유치하고 제가 막 장난치듯이 썼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때 독서 토론 그런 동아리였는데 그 토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거든요, 국어 선생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딱 제 글을 보시더니 지은아 너 글 되게 맛있게 쓴다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내 마음속에 뭔가 불씨가 막 그때부터였어. 네. 그때부터 글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은하님은요? 저는 지금 쪽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칭찬에 대해 들은 거는 그냥 살면서 입상을 했던 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독후감이나 뭐 대학교 때도 뭐 수기 이런 거 공모전 우수 수기 공모전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상 받은 기억이 몇 번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칭찬을 들은 기억은 잘 없네요. 그것도 뭐 나름 상장이 곧 칭찬이죠. 네. 증명이죠. 너 잘 쓴다 이렇게 선생님도 수줍어서 차마 건네지 못했던 말. 너 참 글 잘 쓴다. 어. 분명히 어딘가에서 하셨을 거다. 고맙다. 아니 아무튼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통안전에 글쓰기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7살 때 진짜로 교통사고 난 거예요. 7살 때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피아노 학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이제 발이 이제 택시가 이렇게 제 발을 밟은 거죠. 타이어가. 그래가지고 좀 다쳤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쌤한테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최우수상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선생님 담임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써주신 거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칭찬이네. 이거는 근데 그 담임쌤이 정말
대단한 그 칭찬 그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진짜 아, 엄마도 칭찬하고. 예, 약간 아니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칭찬하고? 당신의 아들 아, 약간 그걸 이런 이제 느낌으로다가 약간 좀 더 멋있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쓰신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을 받았던 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받고 뭔가 이렇게 불타는 느낌을 받았다면 저는 반대로 아이씨 이거 아닌데. 앞으로는 더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부담이. 부담이. 아, 네, 근데 그게 또 기억으로 남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후로도 조금씩 해서 상을 타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불태우고 이러진 않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네. 난 왜? 아닙니다. 아니야, 분명히 있었을 거야. 까먹었을 그쵸? 거야. 뭔가 다른 게 있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각자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장르. 장르? 책. 뭐 영화도 상관없고. 음, 저는 약간 판타지나 SF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 에세이 좋아합니다. 왜 에세이. 좋아하시나요? 약간 그 읽는 순간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음. 오, 약간 평행우주 가는 거 같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왜 좋아하냐고 하면 음. 해리포터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관 음. 확실한 거. 음.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수줍은 고백. 예, 좋습니다. 발그레. 이거 볼터치 잘못. 네, 자연스럽게. 에세이. 저는 에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랑 에세이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의 결을 통해서 그 세상을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거창하긴 솔직하게 한데. 쓴 자기 이야기. 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약간 이걸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조금 넓혀갈 수 있는 이 작업이 되게 저는 좋아요. 다른 사람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네. 저는 뭐 장르를 굳이 가리지 않고 다 재밌게 읽는 편이고 수학을 싫어하고 나머지는 좀 좋아하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쓴 에세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어떤 다른 전문 직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에세이 같은 거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의사, 변호사, 네, 그런 거 좀 재밌게 읽었고 작가들이 쓴 에세이도 재밌더라고요. 소설 작가들이 쓴 에세이. 막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보다는 그 에세이가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밌게 읽었고 아니면 심리 관련해서 쓴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고 판타지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 이번에 좀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제가 그 작중의 인물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냥 행동 몇 번 한 걸로 은영 중에 이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버리면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매모호하니까. 싫어요. 네, 확실한 걸. 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좀 그렇게 막 좋진 않고 이 느낌이구나 알겠다. 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하는 지점들이 좋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버리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라이팅 클럽은 어떠셨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약간 일단 시대가 저희 시대랑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좀 괴리가. 네. 어떠셨어요? 전 반밖에 안 읽어가지고. 반을 읽었던 그 감상으로. 한국 소설 좀 요새 읽어봐야겠다.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네. 필사하면서 읽었댔잖아요. 필사하면서 읽은 책이 잘 없거든요.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게 많았고 저는 말했지만 공감각적인 묘사들 그런 거 좀 담고 싶다. 제가 여행책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단순히 뭘 먹었다, 어딜 갔다 이게 아니고 이건 뭐 기다림에 대한 표현도 되게 애틋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싶다. 전 좋았습니다. 5점 만점에 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네요. 5점 5점 만점에 만점에 한 3.9? 좋았던 점은 그런 묘사나 문장이 좋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트 준비 중. 멘트 준비 중. 저는 그걸 말로 뭐랄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 라이팅 클럽이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쓰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랑 관련해서 완전 이런저런 얘기가 펼쳐지고 할 줄 알았는데, 영인이라는 인물에 조금 더 중심이 맞춰지고, 그 친구가 커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에까지 막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 제가 처음에 기대한 것이랑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간 더 옛날 얘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내지는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약간 별로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성장 소설로 예전에 뭐 모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8번째 방 참 재밌거든요. 네,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아예 성장 소설이면 성장 소설로 가져갔으면 제가 더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알못입니다. 이게 문학 전혀 모르고 그냥 제 느낌대로 아시죠? 부스럭이니까. 예. 네.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저는 일단 4점 주고 싶은데요. 좀 높나요? 네, 일단 다른 책들을 다 읽어봐야 조금 비교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이팅클럽에 혹해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글쓰기 모임 언제 만드는 거지 하다가 이제 책이 끝나버렸는데, 나이팅클럽 결국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의 재미를 장식하잖아요. 이제 물론 한 번밖에 열지는 못했지만, 근데 저는 글쓰기, 아까 말했듯이 글쓰기라는 되게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이 또 한국 소설이다 보니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제 서사를 조금 이해하는 거, 분명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주인공들 간의 이제 관계성 이런 걸 보는 게 좀 재밌었기 때문에 조금 4점 그래도 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근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좋았어요. 내가 글을 쓰고 읽고 얘기를 하는 느슨하고 재미난 유쾌한 공동체. 그래가지고 김 작가 관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다는 거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글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글쓰기 하는 모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좋습니다. 좋았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저희가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를 읽고 한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사를 드리면 되겠죠? 알못들의 가벼운 책 이야기 부스러기 부북입니다. 부북.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